자, 의미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2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최악의 경우 오미크론이 주말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돌발 악재가 생겼죠.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종 오미크론이 새롭게 부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증시를 보면 종가로 가면 갈수록 내려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히 다음 주 우리나라 증시, 아시아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미크론이라는 이슈 과연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가졌는지, 시장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자는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앞으로 어떤 이슈가 중요해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미크론의 영향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WHO가 현재까지 우려종으로 지정한 변이 바이러스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대표적으로 4가지입니다. WHO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원래 이제 누 변이 바이러스 이렇게 업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했는데 공식 명칭으로 오미크론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것처럼 우려종으로 지정을 했어요. 발견 국가가 남아공 변종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는 보츠와나라고 해요. 여기도 아프리카 국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전파력이 상당히 높다. 자, 델타 변이가 최초에 발생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대비 전파력이 2.7배라고 합니다. 근데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연구 중이에요. 근데 일각에서는 한 6배 정도에 달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만도 한 것이 스파이크 단백질 돌연변이 수가 델타가 16개인데 오미크론은 2배입니다. 수용체 결합 영역 돌연변이 수도 오미크론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최소 이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배 이상 강할 것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존 바이러스 대비로는 한 6배 정도 강할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공포스럽게 인식이 될 만한 그런 일화가 있어요. 이 오미크론 변이가 곳곳에서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홍콩, 여기에도 최근에 발견이 됐는데, 자, 기사를 읽어보니까 첫 번째 감염자와 두 번째 감염자가 동선이 겹치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감염자가 오미크론에 걸렸다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거 공기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이 기사에 자극적으로 상당히 다뤄졌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시장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볼게요. 먼저 국채금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빠졌겠죠.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이런 돌발 변수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빠진다라고 한다면 안전자산인 채권 쪽으로 수요가 몰리기 마련입니다. 자, 의미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2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2년물은 단기채라고 하죠. 이 단기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정책금리를 반영을 합니다. 즉 패드가 기준금리를 인상을 한다. 그리고 그 인상의 시기를 앞당긴다. 이런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다라고 한다면 이 채권 시장에서 2년물 금리가 거기에 반응을 해서 오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2년물 국채 금리를 보시면은 단기간 좀 많이 올랐었죠. 그 이유가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연임에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여기에서도 기준금리를 인상시킬 만한 그러한 메시지가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미크론 발생 이후에는 2년물 국채 금리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바로 시장에서는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기준금리를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못 올릴 것이다. 인상의 시기를 늦추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 것입니다. 자, 이번엔 달러 인덱스와 금 가격 추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1%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포스러운 돌발 변수가 나타나면은 안전 자산인 달러로 수요가 쏠립니다. 자, 근데 이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한 것이죠.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앞서 봤던 것처럼 10년물 국채 금리도 하락을 했고 2년물 국채 금리도 하락을 했습니다. 금리는 돈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였는데 긴축의 시기를 늦춘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시기가 더 늦춰지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다소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겹치면서 오히려 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달러 인덱스는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게 금이에요. 자, 금 선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급락을 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용 상품입니다. 자, 그렇게들 투자자들이 알고 있죠.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파월 의장이 연임에 성공을 하고, 자, 그러면서 긴축의 시계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예상에 단기간에 올랐던 금 가격이 확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오미크론 때문에 긴축이 좀 늦춰질 것이다, 기준금리 인상의 시기가 늦춰질 것이다 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서 사실은 이 올라야 돼요. 왜냐면은 긴축을 못하면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초반에는 이 금 가격이 올랐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윗꼬리를 달고 쭉 내려와서 마감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종가 기준으로는 0.4% 올랐는데 장중에는 1,800달러 이상을 돌파를 하면서 강세를 보였던 금 가격이 다시금 낮아졌어요. 즉 긴축의 시계를 뒤로 미룬다라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좀 의문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원자재 가격이 보시다시피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특히나 WTI 같은 경우에는 13% 급락을 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상당한 변동성이죠. 즉 오미크론 때문에 이 원자재 시장도 크게 흔들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이 인플레 압력이 좀 수그러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인플레가 고조된 이유가 전반적으로 인건비 상승도 있지만 이 원자재 가격 상승,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근데 이 원자재가 대부분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약간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 이런 것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 관점에서. 왜냐하면 공급망 병목 형상,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이죠. 이게 왜 발생을 했느냐? 바로 델타 변이로 인해서 동남아의 공장들이 셧다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 이상의 그런 파급 효과를 지녔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이 공장이 셧다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급망 병목 현상은 더 길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죠. 따라서 이러한 현상들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오미크론이 얼마나 대단한 바이러스냐, 얼마나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냐, 그 부분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해외 증시가 마감을 하고 나온 기사입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백신 제조업체들 있죠. 화이자, 존슨앤존스, 모더나. 자, 이런 업체들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다. 그래서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2주 내 백신의 내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밝혔고요. 그 다음에 6주 이내 mRNA 백신을 이 오미크론에 적용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100일 정도 지나면은 이 오미크론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을 출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추가적으로 존슨앤존슨,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쪽도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연구 중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2주 안으로 기존 백신이 이 오미크론을 얼마나 방어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최근 유럽의 확진자 추이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국가를 가지고 왔어요. 이스라엘 그리고 독일입니다. 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9월 달까지 하루에 막 2만 명 넘게 확진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몇백 명, 몇십 명밖에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8월이나 9월 이때도 확진자가 많긴 많았어요.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거의 10만 명에 육박을 합니다. 정말 좀 어마어마하죠. 자, 두 국가의 확진자가 이렇게 엇갈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오히려 백신 접종률 있죠. 1차도 아니고 2차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 더 높아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62%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은요, 9월 달부터 부스터샷을 맞았죠. 물론 이 부스터샷 맞은 인구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30%에서 40%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부스터샷을 맞는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보시다시피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감소를 했다. 반면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상당히 빨리 했죠. 그리고 부스터샷을 제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백신 접종 효과가 떨어지는 시기가 돌아를 하니까 확진자가 폭증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환자가 이스라엘에서도 한 명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일단 확진자가 발생했다라는 것 자체는 이미 좀 퍼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위드 코로나를 선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주간, 2주간 지나면서 과연 이스라엘에서 확진자 수가 얼마나 증가를 할지, 만약에 이 부스터샷 효과로 인해서 생각보다 좀 덜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서방 국가들, 미국이나 유럽에서 더 이상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만큼 좀 통제하기 힘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미크론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스터샷을 맞은 이스라엘이 건재하다. 자, 이런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부스터샷을 강력하게 공고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이 오미크론이 발생하기 전보다 이렇게 백신 접종률이 지지부진하고 경제 정상화로 가는 속도가 늦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부스터샷을 좀 빨리 맞고 맞는 사람의 비율이 늘어나고 그럼으로 인해서 경제 정상화가 더 빨리 되는,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코스피 지수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기술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2900 초반 이 선이 현재 쌍바닥입니다. 10월 초에 헝다그룹 이슈로 인해서 상당히 시장이 불안할 때 2900 초반까지 하락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11월 초에 다시 한번 이 저점을 터치를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반등이 나온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 오미크론이라는 돌발 변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난주 금요일에 약간은 좀 반영이 되어 있긴 해요.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서방 국가의 증시를 보시면 종가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월요일 날 안 좋게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과 11월 형성을 했던 이 쌍바닥, 이 저점을 과연 지지를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2936으로 지난주 금요일 마감을 했는데 여기에서 1.3% 이상 하락을 하면 2900이 깨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잘 지지해 주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음 지지선은 언제냐? 2020년 11월 12월. 자, 이때 보시다시피 한 2780, 여기에 또 강력한 지지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악의 경우 오미크론이 시장에서 우려한 만큼 정말 심각한 바이러스다라고 한다면, 자, 이때까지도 하락할 수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국채금리 살펴보니까요, 2년물이 같이 빠져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은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기존의 연준의 스탠스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누그러질 수가 있다. 기존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가 약간 좀 늦춰질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반등을 했어요. 하지만 장중에는 많이 올랐다가 장 막판으로 갈수록 거의 대부분의 상승폭을 반납을 해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인플레 압력이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누그러질 수가 있다. 원재재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근데 오미크론이 계속해서 악재로 작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이 공급망 병목 현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은 인플레가 오히려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오미크론의 영향력, 이게 얼마나 강한 것인지 그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화이자가 2주 내로 기존 백신에 대한 내성 여부, 이 부분을 확인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걸맞는 백신을 또 개발해서 내놓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스라엘 국가 같은 경우에는 부스터샷 접종률이 가장 높죠.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어마어마하게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확진자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발견이 됐어요.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1주, 한 2주 정도 이스라엘 국가의 확진자가 얼마나 늘어나는 것인지, 자,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덜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너무 컸다 그러면서 시장이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서방 국가들의 이 부스터샷, 이거를 푸시함에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이 경제 정상화로 가는 그런 걸음이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일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시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해봐야겠죠, 투자자 같은 경우엔. 그리고 코스피, 물론 금요일 날 어느 정도 선 반영을 했지만 100%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시작하자마자 어느 정도 안 좋게 시작하는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에서 1.3%만 더 빠지면은 이전 쌍바닥 2,900 초반 이 선을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얼마나 잘 지지해 주느냐,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일단 월요일 날 지지를 해주면서 잘 마감을 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좀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화이자에서 백신 내성 여부를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다.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서도 이 부스터샷을 맞았더니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다. 자, 이런 부분이 겹쳐서 온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반등이 빠르게 나올 수도 있다. 자, 아무쪼록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감안을 하셔서 시장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말 이 코로나 지긋지긋하네요. 코로나 변이도 계속해서 발생을 하지만 그에 걸맞게 또 굴지의 기업들이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잘 대응을 해서 어쨌거나 이러한 불확실성 빨리 걷어내고
시장이 좀 빠르게 반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